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음이 고독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려한 사상가들이 사회생활에 의해 격퇴를 느끼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립은 지적으로 우월한 저주, 특권이 예약되어 있으니까. 19세기의 가장 비관적이지만 비전적인 철학자 중 한 명인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으며 사회로 아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사소한 충동에 의해 구동되는 피상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소한 대화와 무의미한 산만에 갇혀 있었습니다. 천재는 본질적으로 이 평범한 광경과 거리를 요구했다. 그가 유명하게 썼듯이 고독은 모든 예외적인 마음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옳았습니까? 아니면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견멸은 단지 연결이 불가능한 증산일 뿐입니까? 니콜라 텔라, 에밀리 디킨손 또는 이삭 뉴턴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평범한 것을 초월하거나 단순히 세상을 방황하기 위해 파멸된 영혼을 오해하는 지능에 의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아이디어에 뛰어들기 위해 지능적인 사람들이 왜 사회생활에 대해 덜 신경 쓰지 않는지, 이것이 진정으로 유리한지 또는 정교한지 소외 형태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이해합니다. 이제 이미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므로 첫 번째 요점에 도달합시다. 천재가 자신의 생각에 완전히 몰두하고 복잡한 이론에서 잃어버린 반면 주변의 세계는 계속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바쁘지만 그는 인류의 운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소한 토론에 참여하지만 그는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그는 자신을 고립시킨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이 분리가 선택이 아니라 지적 우월성에 불가피한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이 지적적으로 눈에 띄게 될수록 깊은 아이디어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동료를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의 관점에서 우수한 지능은 개인과 사회 사이에 자연스러운 장벽을 만듭니다. 대다수의 관심사와 관심사는 세상을 더 넓은 규모로 보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동안 만 자신이 될 수 있으며 고독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 있을 때만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단순한 부담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는 사회를 사회적 기대와 대다수의 사소한 이익에 의해 종종 지성을 방해하는 환경으로 사회를 보았다. 그는 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계와 상호작용하려고 할 때 종종 변이감을 느꼈다는 것을 관찰했다. 이 고립은 수많은 화려한 인물에서 역사 전반에 걸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니콜라 텔라는 자신의 일을 방해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할 때마다 인간의 접촉을 피하면서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을 혼자 보냈습니다. 고독을 소중히 여기는 또 다른 사상가 프리드리히 니체는 군중은 자유정신이 익사하는 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경계는 가격으로 온다. 사회적 관습에서 멀어질 필요성은 심오한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딜레마를 인식하고 고독이 위대한 사상가들에게 해방될 수 있지만 영혼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식인들이 우울증과 불안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약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대부분을 절대 추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의문이 온다. 이 고립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쇼펜하우어에게는 대답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상가들이 자신의 고독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회생활을 진정한 교환이나 진정한 연결을 위한 공간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개인이 사전 정해된 역할을 수행하여 외모와 이기적인 관심사의 영원한 공연에 갇힌 그랜드 극장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회는 사람들이 서로 행동 한 단계에 지나지 않았으며 신중하게 구성된 마스크 뒤에 진정한 의도를 숨겼습니다. 사교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금지를 숨기는 마스크일 뿐입니다. 이 비관적 견해는 그의 주요 작품인 의지와 표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투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사회생활은 단지 환상일 뿐 아니라 자신과 세상의 본질에 대한 진정한 지식에서
개인을 산만하게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위, 가십, 사소한 힘의 투쟁, 인정 추구와 같은 사소한 관심사에 갇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평범한 인간은 의지의 노예였으며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순환에 갇히게 하는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추진력이었습니다. 사회적 검증에 대한 검색은이 통제할 수 없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었으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얕은 일상에 몰입했지만 더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잔인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는 상호작용이 거의 표면을 넘어서는 무의미한 게임처럼 보였다. 사회생활에 대한 이 경멸은 쇼펜하우어에게만 배타적이지 않았다. 다른 위대한 사상가들은 또한 사회 피상성에 대한 경멸을 표명했다. 예를 들어 니체는 신념이 거짓말보다 진실의 위험이 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식 추구와 사회생활의 요구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가장 밝은 마음과 나머지 인류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격차를 일으켰습니다. 결과 지적 고립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장기간의 고독은 환멸, 무관심, 심지어 외부 세계에 대한 경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사회적 환상을 넘어본 사람들에게 유일한 대안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례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왜 지적 우월한 개인이 종종 사회적 상호작용에 좌절감을 느끼는가? 다음 섹션에서 우리는 천재와 평범함 사이의 충돌과 그것이 위대한 사상가들을 평범한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류에 대한 그의 견해를 묘사할 때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묵상이나 깊은 생각에 대한 성향 없이 비상적이고 이기적인 관심에 의해 운전되었습니다. 이것은 높은 지능이 부여된 사람들과 대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불가피한 틈을 만들어냈으며 그는 사소한 성과 경고에 의해 산만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 평범함은 일반적으로 스스로만 인식합니다. 반면에 천재는 평범함을 보고 혼자서 발견합니다. 이 지적 고립은 사상가가 본질적으로 세상을 깊이 이해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위, 가십 또는 맹렬한 오락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 몰두하고 있지만 천재는 존재의 신비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려고 할 때 그들은 종종 무관심이나 오해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사회의 좌절감을 느꼈는지 설명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은 평범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멸시하면서 대다수의 평범함이 소수의 천재를 어둡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이 감정은 몰테르의 유명한 말과 공명합니다. 지루한 비밀은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사소통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사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천재는 보편적인 진실을 추구하는 반면 대다수는 즐거움과 산만을 추구합니다. 이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이 지적 격차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 인물에서의 역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니콜라 텔라는 시간, 낭비를 고려하여 사료 행사와 사소한 상호작용을 피했습니다. 이삭 뉴턴은 평범한 대화와 함께 그의 외침과 조바심으로 유명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 한 명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조차도 깊은 아이디어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회사보다 고독을 선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와의 거리가 천재의 선택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사회 자체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혁신적이고 비전통적인 사고는 종종 불편함과 저함을 유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평범함의 원한이라고 불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멸시하고 공격하는 경향이나 그들이 열등하다고 느끼게 하는 경향. 따라서 천재는 선택에 의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의 적대감에 의해 밀려납니다. 이 간제고독은 소외감과 심지어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경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세상이 위대한 사상가들에게 적대적인 장소라면 어떻게 현실을 다루어야 합니까? 쇼펜하우어는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으며 사회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묵상을 위한 피난처로서 고독을 수용하고 양성하는 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은 운명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쇼펜하우에게는 둘 다였습니다. 그는 고독을 우수한 지능에 불가피한 결과뿐만 아니라 지적 및 영적 성장의 기회로 보았다. 평범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회사에서만 기분이 좋기 때문에 고독을 견딜 수 없습니다. 높은 사람은 고독을 찾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 필수 요점을 가져옵니다. 외로움은 처벌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것은 사상자에게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빈 사회적 관습을 준수하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조용한 공간에서 창의성이 번성하고 이해하는 것은 심화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과학자 및 예술가들은 고독을 분리할 수 없는 동반자로 만들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은 대부분의 삶을 그녀의 집에서 고립시켜 자신을 전적으로 글을 쓰는 데 헌신했습니다. 베토벤은 그의 귀머거리가 진행됨에 따라 고독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향곡을 구성하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고독은 깊은 생각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천재의 진정성을 보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회에 너무 관여함으로써 화려한 마음이 산만함에 따라 사라지고 비전의 명확성을 타협할 위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독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향곡을 구성하는 힘입니다. 고독은 깊은 생각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천재의 진정성을 보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회에 너무 관여함으로써 화려한 마음이 산만함에 따라 사라지고 비전의 명확성을 타협할 위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관점은 불교 분리 개념과 강력하게 공명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큰 철학적 영향 중 하나인 불교는 외부 세계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종종 고통을 초래한다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성장은 내성과 물질 세계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생물입니다. 소속의 필요성은 우리의 생물학의 일부이며 고독한 고독은 고뇌와 우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조차도 아무리 격리를 평가하더라도 의미 있는 연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독을 위대함의 길로 본 니체는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자라타스트라를 말하면서 그는 철학자를 산에서 내려가서 자신의 지혜를 나누고 거부와 오해를 받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이 딜레마는 실제입니다. 사회에서 철수하면 자유를 가져다 주지만 견딜 수 없는 실존적 부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재가 사회에 완전히 맞지 않을 수는 없지만 평범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전략은 우리를 최종 요점으로 이끌어줍니다. 비상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탐색할 수 있습니까? 화려한 마음이 혼자서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위대한 사상가들은 어떻게 너무 비상적으로 질식하지 않고 사회에서 살 수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분리 전략 또는 오히려 좋은 오래된 철학적 분리. 행복은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그를 위해 비밀은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하는 노력이 아니라 현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현실을 분석하는 것과 같이 고요한 거리의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요한 거리의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의 평범함에 맞서 싸우는 대신 사상가는 과학자가 호기심으로 감정적인 참여 없이 관찰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그것을 직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것은 사회생활의 금지섬을 짜증나게 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적 한계를 이해하고 외부 검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정신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략은 역경에 직면 한감을 옹호하는 스토아 접근법과 유사합니다. 스토아주의의 가장 큰 지수 중 하나인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에 썼다. 세상은 항상 무의미한 산만함과 빈 대화로 가득 찬 장소가 될 것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상가는 사회에서 완전히 자신을 고립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전략적으로 참여하여 유용한 것을 흡수하고 관련이 없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회에 대한 인내심이 없지만 총고립이 해결책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상가들조차도 아이디어를 교환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완전한 외로움에 빠지는 것을 피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인간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열쇠는 신중하게 연결하고 상호작용을 최소화할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총격리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위대한 사상가들조차도 아이디어를 교환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완전한 외로움에 빠지는 것을 피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인간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핵심은 신중하게 연결하고 상호작용을 최소화할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철학은 오늘날에도 디지털 삶만 가짜 뉴스 및 피상적 인관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여전히 관련이 있습니다. 정보와 상호작용을 필터링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진행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세상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대부분의 사람들과의 관계 부족을 애도하는 대신 지적 자유의 징조로 보아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결국 고독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외부 간섭 없이 우리 자신의 생각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적응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적 자유를 보존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을 만들었다면 당신은 아마도 지능과 고립 사이의 연결이 단지 운명이 기발한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위대한 마음은 종종 오만이 아닌 군중 회사보다 고독에서 더 많은 안락함을 발견했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의 피상적 섬은 외모를 넘어서는 사람들에게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더 지능적일수록 그는 고독의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자 있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쇠는 고독이 처벌로 여겨질 필요가 아니라 피난처로 여겨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버려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산만함과 압력 없이 생각하고 반영하며 성장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진행의 진정한 테스트일 것입니다. 세상의 균형과 성찰의 균형을 알고 연결 시기와 언제 물러설 시기를 선택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 자유의 열쇠를 제공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을 만들었다면 나는 어느 시점에서 쇼펜하우어가 묘사한 자유와 고립의 이상한 혼합을 느꼈을 것입니다. 진행은 피난처일 수 있지만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모든 침묵이 채워질 필요는 없으며 모든 연결이 노력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깊이 해방되는 것이 있습니다. 길이 독밤을 느끼더라도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결국 올다툴가 한번 말했듯이 외로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회사입니다. 나는 책에서 몇 시간을 잃은 후에 나는 누군가가 최신 리얼리티 쇼를 보거나 가장 뜨거운 가십을 들었는지 물어보기 위해 철학적 순간을 반의할 때까지 책에서 시간을 잃은 후 벽을 쳐다보고 웅장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나 자신을 붙잡았다. 그때가 나를 때렸을 때 더 깊은 대화를 원하는 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겪은 적이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는 것처럼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다른 사람들은 웅덩이에서 튀는 것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에 밝은 면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음에서 길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독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 진짜 합시다. 이 비디오를 즐겼다면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또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날씨와 최신 틱톡 트렌드에 대한 리벳 대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조금 더 자극적인 토론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비디오가 당신을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줄을 섰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공정한 경고 본 후에는 세상을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위험을 클릭하십시오.